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또 실시간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저께 8억을 턱걸이로 올랐는데요. 어제는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8억 196만 1211원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또 시장이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쭉 오르고 있죠. 근데 보면은 작년 말에 여기였지 않습니까? 여기 작년 말에 3천 왔다 갔다 했었어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고 작년 말이면은 여기에 여기 2250이었네요. 와, 3300에서 2200까지 떨어졌는데 작년 말에. 근데 여기가 7억이었어요. 7억. 근데 지금 작년 말보다 좀 오르긴 올랐네요. 올랐는데 지금 8억입니다. 그러면은 요때는 얼마였냐? 요때는 6억 얼마였겠지 뭐. 한번 볼까요? 2021년 말에 저 매매일지 보니까 5억 8,300이었어요. 여기가. 근데 이렇게 쭉 떨어졌는데 3천에서 2,200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7억이 됐죠? 7억이 됐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지금 요만치 올랐는데 지금 8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3,300까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 9억에서 잘하면 10억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억이 된다는 게 아니라 목표가 10억입니다. 뭐 저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하는 건데 목표가 일단 그렇습니다. 내년엔 10억. 10억 되면은 아파트값 6억 다 갚아버리고 4억 남는데 지금 살고 있는 빌라 팔아버리면은 한 1억 3천만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5억 3천이 됩니다. 그럼 이걸로 다시 시작하면 되죠. 뭐로 빚내가지고 중도금 대출 뭐 저 비싼 이자 내가면서 저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내가면서 이 짓을 합니까? 그냥 저 5억이면은 이 돈으로 그냥 내 돈만 갖고 해도 저 이자도 안 나오고 마음 편하게 까먹어도 되고 떨어져도 마음 편하고 그래서 직장 생활이 지금 6년 남았는데요. 6년 동안 다시 10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평균 그 1년 수익률이 10%거든요. 근데 이제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돈은 커지는데 원래 100만원 갖고 시작했던 사람은 잘하면 막 한 달에 막 더블 내가지고 200만원으로 만들고 막 100% 수익이죠. 한 달에. 그러면 1년이면 몇 퍼센트, 1200% 수익인가? 막 이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0%, 1년에 평균 10%만 수익을 내는데도 지금 돈이 막 팍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6년 정년 퇴직까지 6년 동안 10억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저 1년에 10% 목표입니다. 10%면 얼마예요? 1억입니다. 연봉. 그러면 지금은 60대라 좀 그렇지만은 80, 90, 100살 먹었는데도 집에서 저 팬티만 입고 둥글둥글 하면서 저 TV 연속극 보고 뭐 저 맛있는 거 집에서 시켜 먹고 뒹굴뒹굴 하면서 1년에 1억 벌으면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지금 제가 직장을 저 올해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에 가면은 저는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동료들도 다 좋고 그 고참님들도 다 좋고 일하기도 너무 재밌습니다. 막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딱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 직장생활 하는 거 진짜 징글징글하게 싫어합니다. 직장생활 그리고 대인관계도 저 싫어해요. 대인관계. 만약에 저 솔직히 얘기하려면 직장에 내가 진짜 막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쳐요. 같이 일하는 여자가 있다고 쳐요. 그래도 나는 직장생활 다니기 싫어요. 그냥 집에서 만약에 저 팬트바람으로 뒹굴뒹굴 하면서 1년에 연봉 1억 번다.
그러면 이게 훨씬 낫지. 직장생활 뭐로 미쳤다고 다닙니까 이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안 만나도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연봉 1억 벌어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뭐야, 싫어하는 사람 안 봐도 되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데 하고, 만약에 제주도 한 달 살기 하고 싶다 그럼 가면 되는 거죠. 직장도 안 다니는데 저 그렇다고 애들이 어리면은 애들도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 지금 다 성인인데 뭐 다 커서 다 직장 다니는데, 집사람도 저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래서 내가 논다고 누가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근데 그냥 그래서 이제 먼저 직장이 지금 정년이 3년 남았어요. 3년. 그래서 3년만 하고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생뚱맞게 저 아파트가 당첨이 되는 바람에 여기서 그냥 뭉텅이 돈이 딱 6억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차질이 생겼어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장을 더 오래 다닐 수 있는 데로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은 저는 직장생활 안 할 겁니다. 이제 남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예정입니다. 그러려면은 6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10억 목표를 달성해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획대로 착착착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겨울에는 팬티바람으로 못 돌아다니죠. 내복만 입고 뒹굴뒹굴 하면서 연봉 1억이 목표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리고 공부는 계속 해야겠죠. 근데 솔직히 저 직장 다니는 거는 싫지만은 책 보는 거는 좋아합니다. 제가 책 보는 거 엄청 싫어했는데 지금은 책 보는 게 재밌어요. 물론 이제 집에서는 책이 안 봐져요. 왜냐면 컴퓨터 딱 틀으면은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요. 막 유튜브도 재밌고 음악 듣는 것도 재밌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자는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목표가 올해 빼고 남은 정년이 6년 있는데 6년만 딱 눈 딱 감고 고생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직장 생활 안 하고 내복바람으로 뒹굴뒹굴하면서 연봉 1억에 도전을 합니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행복한 상상을 자꾸 해야죠. 지금 현재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20대면은 65세까지 지금 다니면은 뭐예요? 정년이 45년 남았어요. 45년 징그럽게 어떻게 다니, 이거 징그럽게. 아이고, 나는 20대 안 부러워요, 저. 요즘에 어제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회식 갔다 왔는데, 그 사진은 막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찍어줬는데 이쁘게 나왔어요. 근데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노는 거 보니까, 나는 내가 젊다고 생각했는데 웬 늙은이가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많이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늙기 전에 빨리 목표 달성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행복한 그 세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5년이면은 조금 질려버릴 텐데, 생각만 해도 질릴 것 같은데, 이제 6년 남았지 않습니까? 6년만 꾹 참고 뇌를 속여서 나는 직장생활 너무 재밌다 막 그렇게 이제 막 세뇌를 시켜가면서 6년을 재밌게 보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6년만 딱 지나면은 이제 다시는 직장생활 안 할 겁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까 제목 써놨었는데 24년 증시 전망입니다. 증시 전망. 그러면 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최고의 1인자, 주식투자 최고의 1인자,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최고의 1인자 누굽니까?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은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주식 투자만으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미래를 그러면 잘 맞힐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강의하고 그랬는데 물어보면은 워렌 버핏은 그럽니다.
나는 주가가 내일 어떻게 될지, 뭐,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난 모른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만약에 누군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 이거예요. 사기꾼이거나, 약간 또라이거나, 바보거나, 뭐, 그렇다 이거죠.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냐 이거죠.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주식 투자를 잘하시냐. 그러면은, 먼저 제가 종목 선택법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청산가치가 10,000원인데 휘사가 지금 당장 때려쳐도 한 주당 10,000원이에요. 근데 휘사는 딱 잘 돌아가고 있어요. 돈도 잘 벌고 저 생산도 많이 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주가는 휘사는 그냥 그대로인데 주가가 갑자기 막 5,000원으로 떨어져요. 아무 이상도 없는데 잘 들어가는데 그랬다가 2만원으로 갑자기 생뚱맞게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5,000원으로 떨어졌다 막 왔다 갔다 막 해요. 10,000원인데 그러다가 어떤 때는 저 작년에 배터리주처럼 성장성이 뭐 기대된다 어쩌고 하면서 10,000원짜리가 막 100만원까지 가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100만원에 겁도 없이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패가 망신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 죽을 때까지 돈 못 벌어요. 이거 깡통이지. 평생 깡통이지. 아니 여기 적정 가치가 여기 10,000원인데 이게 100만원 갔어요. 여기서 왜 삽니까? 이거 겁나게. 와 이거 그럼 몇 배예요? 10,000배 올라간 거네. 10,000배. 10,000배 올라간 이 적정 가치에 10,000배 올라간 거로 여기서 겁도 없이 막 사요. 이거는 잘못된 투자입니다. 그래서 세계 명인들은 암만 자기가 성공을 많이 했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 저 10,000원 적정 가치가 10,000원인데 10,000원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겁을 냅니다. 근데 만약 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막 5,000원 반토막 났는데도 더 떨어져요. 막 하루에 막 10%씩 막 떨어져요. 그래도 여기서는 겁을 안 냅니다. 세계 명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뭔 일 있나 그러고 막 겁나서 집어 던지는데 그거를 다 받아먹습니다. 저 세계 명인들은 여기서 다 받아먹고 분할로 사는 거죠. 분할로 떨어질 때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이거는 모르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언제 반등 나올지 모르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이 적정가치 10,000원이 오잖아요. 그러면 5,000원에 산 거 있고 또 떨어져서 4,000원에 산 거 있고 3,000원에 산 거 있고 또 떨어져 2,000원에도 사고 1,000원에도 사요. 그러면 1,000원에 산 거는 10,000원 가면 얼마입니까? 10배 먹는 거예요. 10배. 적정가치만 왔는데도 10배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명인들은 떨어질수록 좋아하는 거죠. 떨어질수록 일반인들은 떨어지면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1,000원까지 떨어졌어. 그럼 1억 원어치 샀는데 1,000만원밖에 안 남았어. 그럼 이제 잠도 못 자고 부들부들 떨다가 근데 또 떨어지네 오늘.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집어 던져버려요. 왜냐 갖고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참다가 이제는 더 참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 주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집어 던지고 다시는 주식 안 하고 이제 마음 편하게 살래. 그리고 던져버리고 그냥 그다음부터 주식 안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자기는 주식에 그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영원히 하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또 쭉 막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한다니까 또. 자기 돈 없으면 빚을 얻어서라도 또 합니다. 그러다 또 이렇게 떨어지면은 나는 다시는 주식 안 한다고 집어 던지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심리가 90%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첫 번째 사부님, 저의 생명의 연인 앙드레 코스탈론이나 주식 투자는 심리가 90%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심리는 내가 가진 심리는 어떤 걸까? 이거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내 심리를 모르나? 내가 내 심리를 왜 몰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릅니다. 모르니까 여기서 까먹는 거죠. 집어 던지는 거죠. 이게 이 투자 심리가 어떠냐면은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1주택자는 앞으로 주식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무주택자는 무주택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내년부터
경기 침체 온다. 그러니까 집값 대폭락할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1주택, 무주택자가, 어떻게다가 목돈이 생겼어요. 뭐,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이 뭐 한 2억 나왔다고, 저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대출 한 3억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폭락론자일까요? 과연? 이게 갑자기 폭등론자로 바뀝니다. 집값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집값 개폭락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집을 왜 삽니까?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리가, 내가 이때도 폭락론자일 때도 똑같은 나고 폭등론자일 때도 똑같은 납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어. 이 화장실 들어갈 때는 막 금방 볼 일이 급해가지고 막 못 참을 정도로 막 그냥 진땀이 질질 흘러가지고, 와, 화장실만 보이면 소원이 없겠다 막 그러고 막 끙끙 앓다가 딱 들어가서 볼일 보고 시원하게 보고 딱 나오잖아요. 그럼 마음이 틀려집니다. 이때 마음하고 이때 마음하고 이게 같은 나가 아니에요. 같은 나가 전혀 다른 나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가, 이 폭락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심리랑 급등할 때 갖고 있는 심리랑 이 나랑 같은 나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심리가 그래서 중요하고, 이 심리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내년에 증시가 어떻게 될 건가 예측을 해보고 이거를 100% 맞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근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시장이 어떻게 돼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다. 이 작전을 세운 거랑 그냥 멍하니 있으면서 하는 거랑 틀립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고, 내가 이렇게 올라갈 걸 예상했는데 요만치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고, 이거 다 계획 안에 있어야지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을 안 하고, 이거 내가 생각한 대로 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거를 다 대비를 해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소에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속으로라도 대비를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 현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1%인데요. 왜 21%밖에 안 갖고 있냐? 지금이 뭐 3,300도 아니고 지금 많이 올랐다고 그래봐야 2,500밖에 안 됩니다. 그럼 3,300까지 가려면은 안장 멀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쭉 올라가면은 9억은 기본적으로 넘을 것 같고요. 보면은 이거를 한번 길게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1000이 됐잖아요. 그러면 500 떨어졌다가 다시 1000 돼요. 200까지 떨어졌다 다시 1000 돼요. 1000 한번 되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1000이 옵니다. 2000 되니까 800까지 떨어졌다 또 2000 와요. 계속 2000은 옵니다. 그러다 2600 갔다가 또 떨어졌는데 또 이제 3300까지 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온다 이겁니다. 이거. 왜냐,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하고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증시는 우상향으로 가는 게 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는 여기니까 전혀 겁먹을 위치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현금이 지금 21%밖에 없습니다. 연말에 더 살지도 몰라요.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주가는 급락하고, 환율이 급락하면 주가는 급등합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부러졌죠. 한번 부러지면은 왔다 갔다 하긴 해도 나중에 부러집니다. 이렇게 한번 부러지면은 정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일단은 부러집니다. 이렇게 여기 2,000원 가까이 갔다가도 한번 부러지면은 이렇게 내리꽂습니다. 여기도 내리꽂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3,300 넘어갈 거로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내년 2분기부터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가 뉴스에 자꾸 나와요. 물가도 지금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하면 또 증시의 호재입니다.
환율 하락하고 금리 하락하고 그러면 증시는 엄청난 호재가 오는 거죠.